자, 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2021년 7월달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 7월 1일이죠. 예, 1년이 절반 지났습니다. 이 코로나가 사실 1년만 정도 지났는데, 이 자영업 사장님들, 소상공인들, 남은 건 뭐가 있나요? 남은 게 뭐가 있죠? 지금 빚, 그리고 뭐 배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. 사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 보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또 7월달 하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 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이 경제, 이 정책, 이 경제 뉴스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 저녁 너무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빼먹다 보니까 오늘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. 좀 잠시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뭐 경제, 먹고 살아야 되죠. 경제, 정책,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좀 알고 지내야 될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. 뉴스를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. 7월달 오늘부터 어떤 뉴스들이 달라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하반기 법정 금리 24%에서 20%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관련 각종 정책이라든가 법령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. 7월달부터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주 52시간 근무, 공장 소규모 소상공인 하는 제조업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.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거나 이게 좀 기간이 좀 연장되고 좀 보류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체질이라든가 모든 요건이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허약해지고 이 그로기 상태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을 그냥 또 밀어붙이네요. 이게 유예가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됩니다.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식당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자영업 현장도 마찬가지겠죠. 이거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되니까 여러 지금 어려움들 나타나고 있다 내용입니다.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5명 이상 또 49인 50명 좀 안 되죠.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이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. 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2018년부터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. 사실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 자체가 일부 계층, 대기업이나 공무원, 공사 같은 이른바 뭐 신이 내린 직장 쪽에서만 적용이 돼 있었고 대부분의 서민 생활을 관련한 먹고 살기 힘든 이쪽 국민들, 다수의 국민들에서는 사실 그림의 떡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법정 근로시간이 이 40시간의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참 이게 정말 서민들 좀 그렇죠? 더 일을 하고 싶어요. 일 더 해서 애들 학원비도 마련하고 외식비도 마련하고 애들 용돈도 더 주고 싶고 부모님 밥 한 번 더 사드리고 싶어서 더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회사가 법에서 제한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. 이 자유민주주의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 근로자의 그 관계들 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법으로 봤을 때도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. 근로계약법 자체가 당사자의 시기가 동등합니다. 사장님과 근로자가 동등한 거고 이 직원들이 많고 하면 이제 노조가 만들어져서 그 협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거에 이런 관행들이라든가 패턴들이 노동자에 굉장히 좀 분리되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. 이게 이제 노동법들 강화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, 이 성숙화가 되어 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게추들이 맞춰가고 있었던 겁니다. 지금은 이제 이 노동자의 권한들이 많이 세진 것도 사실이죠. 노조의 권한도 세시고 역풍이 좀 불고 있었던 것도 이 사실인 것 같아. 저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 근로자의 이 자유로운 근로 계약은 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의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국가나 이 법은 최소한의 개입, 소규모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는 강제 조항 같이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현장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자영업 매장들 이 세 곳을 길게는 8년, 짧게는 한 3년
가까이 이제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 현장의 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근로관계법의 이 개선이 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정부는 이 5인에서 49인 이 사업장이 최대한 주 52시간 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라는 방침인데, 사실 말만 이런 거고 실상은 조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이미 돼버렸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죠. 이 탄력 근로제, 이 선택 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일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 통해서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었지만, 사실 이게 좀 근본적인 방안에서 이거 좀 조정되거나 좀 수정이 대폭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다음은 좀 이자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, 이 돈 사실 되게 중요하죠. 이자.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, 요즘 집 살 때는 다 아파트 집 사면 다 대출 받잖아요. 저도 여기 아파트 우리 집에 있는 데인데 대출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, 상당 부분들이 대출의 힘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, 또 집을 샀던 분들도 내 집이 온전히 아니다. 대출을 갚아야죠. 국민은행, 신한은행 뭐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이제 완화되고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. 이 부부 합산 이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.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.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, 이 조정 대상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%포인트에서 최대 20%포인트로 상향된다고 합니다. 재산세 좀 볼게요. 재산세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.05% 인하된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? 부동산 정책,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여권 되면서 아파트 주택 정책들 지금 25, 26가지 계속 쏟아지는데, 이게 옥죄는 정책을 계속 썼었죠. 쥐어 잡고 틀어 잡고 그냥 꽉 숨통을 조아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제도 수정이 온 거죠.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? 초반에 이거 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정책 같이 쓰면서 시장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, 너무 드라이브 너무 걸고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기 1년 채 안 남았었는데,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정책,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과 정반대의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7월 7일이니까 일주일 후부터는 이 금융회사 대출 그리고 이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4%에서 20%, 이 4%로 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내일 최고 이자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. 이쪽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, 한쪽에서는 또 힘든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. 금리 인하를 통해서 20% 초과금리 이용차주 빚을 지고 있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,830억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. 하지만 이제 반대 이면 빚과 그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. 이 사각지대,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. 1년 반 동안 이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대출로 이제 근근히 버티고, 이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경영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1금융권 안 되니까 2금융, 3금융을 가는 겁니다. 쉽게 하는 뭐 러시앤 캐시원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받아서 높은 금리라도 일단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걸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, 이게 이제 이 틀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 계층들도 꽤 나온다는 소리입니다.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불법적인 상황, 불법까지 갈 수 있지만 진짜 사채, 우리가 뭐 간이나 쓸개 뭐 눈 해서 장기 뭐 한다,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내밀릴 수 있는 거고, 이제 그런 게 심화되면 우리 사회 경제에 이 취약계층의 마지노선이 붕괴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. 자, 오늘은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좀 하고 이제 출근하고 또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1일이 시작됐네요. 2021년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이제 하반기 맞이하게 됐는데, 아무래도 어두웠던 이 소식들이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,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힘을 내볼 테니까요. 여러분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
자, 그래서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